안녕하세요. 출근길 들리는 아파트를 전해드리는 우대빵 부동산 이창섭입니다. 지명석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또 재밌는 뉴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집값 상승 또 부익 후 빈익빈 비싼 아파트가 더 많이 뛴다.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네. 오분위 배율이라고 이거는 이제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의 배수를 정하는 건데요. 5.4 정도 나왔어요. 서울이. 그게 이제 통계 작성을 2008년부터 했는데 가장 높은 수치다. 그만큼 이제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가일수록 이제 집값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올 9월 달만 하더라도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26억 2천인데요. 와,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그리고 하위 20% 아파트는 4억 9천입니다. 차이가 크죠. 네. 그런데 1년 사이에 상승률을 보면 상위 20% 아파트는 7.5% 올랐는데요. 하위 20% 아파트는 2.9% 떨어졌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기사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상급지 등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인데 뭐 맞는 거는 같은데 생각해 볼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채널에서 계속 뭐 사실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일단은 전 정권에서 뭐 사실 그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좀 시점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게 이번만에 좀 특별한, 물론 이제 그 5분위 배율이 5.4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긴 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여러 가지 정책성 때문에 그런데, 근데 단순히 뭐 이런 최고치를 떠나서 고가 아파트가 더 오른다라는 거는 이게 상승기 초반에 나타나는 어떤 시기에나 있었던 사실 현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지금 시점이 만약에 이게 키 맞추기를 하는 내년 뭐 하반기나 뭐 그때쯤 가서 또 이 통계를 내버리면은 좀 거꾸로 상위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왜냐면 이제 오를 대로 오르니까 거기는 또 피고감이 많이 쌓였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런 현상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에 준하는 그동안 조금씩 못 쓰고 있는 마영성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또 뭐 혹은 또 노도강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 키 맞추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평균 가격을 또 퍼센테이지로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상승률 퍼센테이지는 이게 조금 더 낮은 아파트 가격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숫자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의 초입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위 20% 아파트들, 뭐 대부분 주거 선호 지역이겠죠.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니까 사실은 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고민되는 게, 지방에 이제 저는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연락을 많이 오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상승률 자체도 서울이 일단 높잖아요. 어쨌든 이제 서울이 높으니까요. 근데 가격도 높은데 상승률도 높으면 이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같이 10%가 오르더라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서울 주거 선호지역 아파트를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절대금으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절대 금액으로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상승률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제 그런 게 물론 이제 앞에서도 우리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주거 선호지역 위주로 오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뭐 경향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요 뉴스 듣고 방금 그렇게 좀 시기에 어떤 통계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키 맞추기로 따라 올랐을 때는 그래도 다 같이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을 맞춰서 좀 올라가 줬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년 하반기에는 이 키 맞추기가 옥석가리기가 되면서 이제 좀 공평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더 따져보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게 서울 아파트인데 못 올라가는 그런 데가 생길 수 있지도 않을까? 사실 그 사이클이 이제 몇 번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오는데, 이제 상승기 때 보면은 경기도 지역까지 다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2020년, 2021년 때 상승기 보면은 경기도도 오를 때는 오르고 뭐 못 올라가는 데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좀 거기도 약간 경기도도 옥석가리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키 맞추기가 과연 다 같이 따라 올라갈까? 그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전국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이게 키 맞추기로. 근데 지금 30년 지나니까 서울 쪽은 오르는데 지금 아직 경기도도 신호가 없고 지금 지방은 아예 그냥 거의 뒷걸음 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그럼 과연 서울이라고 지금 안전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제 30평 기준으로 우리가 국민평형이라죠. 20억. 20억. 20억 내외의 아파트면 앞으로 오를 거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금방 우리 이창섭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게 20억이 되든 15억이 되든 그건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말씀한 대로 정말 그게 이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안 오른다는 거는 주거 선호지역이냐 아니면 고가냐 뭐 이런 데 다 갈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금액 이상 때만
계속 오르고 네. 아닌 데는 안 오르고 이러면 정말 이제 심각해지는데. 예. 근데 어쨌든, 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좀 평가에 있어서 좀 나이브한 시장이었다. 그렇죠. 서울 아파트니까 그렇죠. 뭐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여기가 왜 이 가격이어야 돼? 저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사실 기존의 이런 것들을 1대1로 명확하게 좀 비교해보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뭐 기능이라든가 장치 이런 서비스들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산다 혹은 뭐 노트북을 산다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살 때 보면은 정말 숫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면밀히 이 가격이 맞는지를 좀 보는데 이게 부동산은 약간 좀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휘둘리는 것도 좀 없잖아 있고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휘둘리는 것도 좀 없잖아. 근데 면밀히 따져보면은 이 단지는 이 단지보다 연식도 오래돼, 세대수도 작아, 초등학교도 몇 번 더 건너야 돼, 지하철역도 조금 더 가야 돼. 근데 뭐 그냥 이런 좀 면밀한 이런 모르겠어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숫자 따짐이 좀 없는 시장 아니었나. 거의 뭐 지역이나 동별로 가격 차이가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비하면 가격 그쵸. 차이가 벌어진 게 최근에 이제 뭐 양극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예전에 정말 거의 동일하게 다 올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좀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네, 지금 네, 벌써 네.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 가득 않은 채로 네. 오늘 뉴스 들리는 아파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